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좀 볼게요. 자,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인데, 자, 이거는, 자, 이거 잘 봐야 돼. 봐야 돼. 뭐냐면, 절대값이 혼자 있고, 이렇게 숫자만 있으면은 그냥 쉽게 풀면 돼요. 자, 여기 양쪽이 갇혀 있으면 내가 뭘 추라 그랬어? 발레를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니까 자 2부터 어디까지? 5까지랑 자 발레 쳤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면 돼. 그 다음에 모든 항에다가 1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 3부터 어디까지? 6까지 요렇게 범위가 되는 거야. 굉장히 쉽죠. 그죠? 발레 쳐가지고 두 개 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이요. 자 이제 절대값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문자가 있어. 문자. 자 문자. 자 그러면 쌤 그냥 요거는요 그냥 절대값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절대값을 풀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x가 2보다 작은 거 두 개로 나눠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항상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플러스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죠? 자, 2항에 주니까 2x가 되고 2항에 주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일단은 x가 뭐보다 작다는 거야? 마3보다 작다는 해가 나오는데 근데 이 범위에서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그냥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야지. 요렇게. 그 다음 전개해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4보다 크다. 이항하니까 4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과 x가 2보다 작은 거에 겹치는 범위를 따져야 되니까 수직선에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1, 2 얘는 작다, 얘도 작다. 겹치는 범위니까 바로 최종적으로 요 동그라미 친 요것만 해가 되는 거야. 위에 건 해가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만 쓰면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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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거가 전체 큰 가정이야. 요거일 때 요게 나왔으니까 두 개를 겹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야. 안 겹치면 해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그 해가 나왔으니까 이거 안에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더더욱더 이게 차근차근히 푸는 게 중요한 파트야. 여기서 케이스 잘 나눠가지고. 이해됐어, 선호? 자, 이제 두 개짜리 가야 돼서 잘 봐야 돼. 두 개짜리. 자, 두 개짜리는 자, 이제 범위를 나눌 때 총 몇 개의 범위가 나눠지냐면 세 개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나 잘 봐둬야 돼.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고등학교 중간고사에 꼭 한 문제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1월 달 됐을 때 반편성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반편성고사를 보게 되면 무조건 한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편성하기 전에 이거 시험함을 쭉 보고 나서 반편성이 될 텐데 뭐 크게 그 반편성이 막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이제 아무튼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거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자, 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걸 몇 개씩 써? 하나씩 쓰는 거야. 하나씩. 됐지?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미만 그 다음 요렇게 이상 미만 그 다음 요렇게 이상 요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딱딱딱딱딱딱딱 이게 겹치는 범위가 없게 요런 식으로 나눠야 돼요. 순서대로. 그럼 첫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작은 거예요. 자, x가 1보다 작으면 이제 얘네 둘의 부호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1보다 작은 정수인 0을 집어넣어서 부호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정수가 0이 있으니까 그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부호가. 그지?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면 되는 거야. 절대값 바깥으로 나갈 때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이거 전개해서 차근차근 풉시다. 요렇게가 6.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6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거지.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요. 근데 요 범위 안에서 요거의 해가 나왔으니까 겹치는 범위가 바로 진짜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갑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중간 범위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로 가시면 돼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뭐 있어? 2가 있지. 양 끝에 거 하면 안 돼. 양 끝에 거 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1이구나. 양 끝에 거 하지 말고 중간에 있는 거 2를 넣어봐요. 2 넣으니까 얘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U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푼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플러스가 나가고요. 플러스로 나가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개해 주니까 x 빼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6보다 작은데 어라? x가 사라지면서 2가 6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네. 자, 우리가 앞에서 1차 부등식 풀 때 x가 없는 대신에 말이 되면 해가 뭐가 다 했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것을 부정형이라 그래. 부정형. 그러니까 x가 없으면서 말이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범위에서 많은 거야? 이 범위에서 무수히 많으니까 요게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저 범위 안에서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저 범위에 있는 건 다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부등식이 말이 안 되거나 했을 때에는 요거에선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범위 갑니다. 세 번째는 x가 3 이상인 범위인데 x가 3 이상인 정수가 4가 있으니까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4 집어넣으면 플러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푼 순서대로 내가 풀어가는 순서대로 하면은 이거 지울 것도 없어. 그냥 여기다 덧그리면 돼.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가 되니까 x-1 더하기 x-3이 6보다 작아서요. 2x 빼기 4가 6보다 작고 2x가 10보다 작으니까 x가 5보다 작다는 게 나와. 근데 요거랑 겹치는 범위를 따져야 되니까 따라서 3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애가 나왔어. 그지? 자, 이제 요거를 또는으로 써주면 돼. 근데 그렇게 세 개 쓰면은 결국 하나로 합쳐져요. 왜? 끝과 끝이 이어져요. 이렇게. 끝과 끝이 이어져요. 그래서 뭐 수직선에 그려놓고 이어도 되겠지만은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게 바로 최종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게 좀 마지막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이게 이어준다고 생각해. 마지막에 거는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은 이어준다. 안 이어져 있으면 그냥 또는으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수직선 한번 그려봐요. 알겠지? 이건 마지막엔 겹치는 거 아니야. 왜? 1보다 작은 부분, 1 이상 3 미만,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파트를 나눠서 풀어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합쳐가지고 한 보따리에 담아야지. 보따리가 따로 3개의 보따리가 있는데 그냥 3개가 아니라 다시 해를 구할 때는 하나로 합쳐가지고 짜잔 하고 내보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옆에 거 지금 6-1번 풀어볼게요. 네, 6-1번. 자, 6-4번을 풀 테니까 먹으면서 천천히 봐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일단 풀었을 때 겹치는 범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겠는데 자, 3x 빼기 5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가 해가 없어야 돼. 자, 여기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거냐면 a를 넘겼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잘 봐둬야 돼.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풀 때 이렇게 풀었잖아. 그지? 이렇게 풀었죠. 원래 절대값 풀 때. 근데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자, 얘가 해가 없다고 했어. 근데 원래 봐봐. 절대값은요. 봐봐. 얘가 2라고 2보다 작다고 돼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예 없어. 왜냐하면 절대값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안에 뭐 문자가 있든 숫자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절대값이야. 근데 그 절대값이라는 그 값이 음수보다 작아진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을 때 그럼 이 a 플러스 2라는 녀석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음수가 되면은 해가 없는 거지. 근데 0은 되면 안 돼. 0이 돼버리면 얘가 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0 이하면 얘가 0이 되는 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져야 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게 바로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a가 마3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건 앞에 거는 그냥 다 뭐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가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요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알려주려서 여기 설명을 한 거야. 요거만 좀 달라서 풀 과정 적어놔요. 자, 다 적었으면 몇 번 볼 거냐면 317쪽에 14번이야. 이거는 또 오랜만에 봐야 돼, 우리. 317쪽에 14번. 자, 이게 원래 그 음수의 제곱근 문제예요. 자, 뭐냐면 자, 14번 보면은 자, 루트 x 빼기 3 곱하기 루트 x 빼기 5가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5래. 오. 자, 요 조건이 우리가 복소수 할 때 했던 거거든? 근데 사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뭐냐면 자, 둘 다 뭐일 때? 얘는 둘 다 음수일 때 요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양수면 안 튀어나와.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가 되면 안 튀어나오는데 둘 다 음수일 때만 튀어나와요. 근데 얘가 0이 돼도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서 는을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둘 다 는을. 그래서 x가 3. 근데 이게 또 는이 아니라 2고야, 2고. x가 5 이하. 그러니까 얘네 둘을 겹치는 범위를 찾으니까 따라서 x가 뭐 이하다? 3 이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을 보니까 루트 x 빼기 5분의 루트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5분의 x 플러스 2가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분자가 플러스가 나와야지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이것도 그냥 외워서 해야 돼. 그래서 자,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만 분자는 0이 돼도 돼서 여기다 0을 추가해야 돼. 그래서 x가 5보다 작고 그리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2 이상.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겹쳐지려면은 결국 겹치는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인 게 바로 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 둘을 또 다시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죠. 얘네 둘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라는 이렇게 되는 범위가 되고 거기에 존재하는 x의 개수는 마이, 마일, 0, 1, 2, 3 몇 개? 6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성질을 옆에다 써줄게. 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하면 되고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면은 a도 0 이상 0 이하, a도 0 이하, b도 0 이하 요렇게 걷다가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외워두긴 해야 돼. 알았지? 자, 이제 2차 부등식은요. 2차 부등식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뭘 그리라고? 그래프를 그래, 그래프를. 자, 어떤 식의 풀이 과정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2차 부등식 모양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 0 이상이거나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0 미만이다, 0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2차 부등식이야. 자, 근데 2차 부등식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차함수 왼쪽에 있는 요 이차함수를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그려서 자, 그럼 주로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돼? x절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x절편을 찾고 그 x절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여기 있는 게 가로축이 x축이야. 이 x축보다 위쪽이 되는 요거와 요거에 대한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 점을 기점으로 왼쪽과 요 점을 기점으로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알파 값과 베타 값을 한다면 첫 번째 거는 x가 뭐보다 작고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요거는 0 이상이죠. 그럼 요 점이 포함이 되는 거야. 요 점이 포함이 되니까 x가 알파 이하 또는 x가 베타 이상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원래 이거 풀 때 어떻게 색칠하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확인하고 x축 알파 베타 한 다음에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는 여기를 이렇게 색칠해요. 여기를 이렇게 색칠해서 구해요. 여기 색칠해서 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작다죠. 작다면 어디 색칠하면 작다는 여기 아래쪽, 그러니까 0보다 아래쪽 여기를 색칠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색칠하고 나니까 아,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그 x가 포함이 되는 거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고요. 밑에 거는 는이 들어갔으니까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얘가 a 값의 부호도 중요해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중요하고요. 저 값을 뭐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x절편도 구해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네, 근해 공식을 쓰시면 돼요. x절편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해놓고 그 다음에 위인지 아래인지를 그림을 그려 색칠해서 구하면 돼. 그리고 맨 밑에 팥이 깔려 있어. 좀 섞어서 드셔야 돼. 맨 밑에 팥이 깔려 있어. 레이어드로 쌓여 있는 거라서. 자,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인지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할게. 자, 근데 이제 어떤 그래프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잖아. 근데 이 차함수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 일단은 요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니?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x축에 접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둥둥 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프, 2차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얘는 알파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일단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첫 번째 거는. 자, 이제 두 번째 거 형태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대. 그럼 0보다 크면은 어느 점 빼놓고 꼭지점은 빼놓고 다 그래프가 해당이 되는 거지. 이쪽 색칠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x가 뭐가 아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이 뭐보다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알파도 포함해서 다 되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은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으면 여기 밑에 색칠해. 그럼 만나는 범위가 있어 없어? 그래프가 없죠. 이 점도 0이니까 0보다 작다는 아니야. 밑에 그래프가 없으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하라고 하면 이 0이 되는 점 포함이죠? 이렇게 미치니까 x가 알파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아까 전에 했고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둥둥 떠 있는 형태죠. 자, 요런 형태가 되면 자,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럼 0보다 크면 다 돼, 안 돼? 다 되죠.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해가 모든 실수. 자, 마찬가지로 이상이 돼도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죠? 0 이상이 되니까. 근데 자,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하면 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거 해가 없다. 그 다음 마찬가지 또 x가 저기 아무튼 요게 0 이하가 돼도 해가 없다가 되겠지. 그치? 요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무슨 경우냐? 첫 번째는 이게 지금 a가 양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서 얘는 판별식 t가 0인 경우 얘는 a가 양수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해야 돼. 이 판별식 t에 따라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해가 막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걸 좀 우리가 유념해 둬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알았지? 근데 기본 원칙은 아무튼 인수분해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둡시다. 알았지? 좋습니다. 예. 이제부터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 볼까요? 네. 나머지는 이제 해가 주어진 경우는 그냥 요거는 2차 부등식 맞네. 아, 이것도 할게 그냥 이것도. 자, 몇 쪽이냐면 325쪽이요. 325쪽. 아까 일단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하자. 알았지? 개념 설명하고. 325쪽에 이제 해가 주어지면 이제 반대로 또 2차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방금 2차 부등식 만들 수 있어. 방금 한 거는 이제 2차 부등식이 있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번엔 해가 주어지면은 2차 부등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따라가면 돼. 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가 이렇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알파, 베타가 x절편이니까 무조건 그걸로 뭘 만들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했어? 이쪽이잖아. 이쪽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다고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크다 이거. 크다 이거. 여기서 위에 이거. 크다 이거. 오케이? 크다. 오케이? 크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최고차항의 수가 뭐다라고 하면 그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a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모양을 만들면 돼요. 자, 또 만약에 a 이상 a래.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근이 되어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와 베타가 x절편이니까 똑같이 뭘 만들면 돼? 2차 함수를 만들어 두고요. 얘는 밑이잖아. 밑. 이상 이하니까 밑이야. 밑이니까 이하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런 다음에 최고차항에다 얼마 곱하면 돼? 뭐 a를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a나 최고차항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항상 성립한다는 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여기 어디 있어? 모든 실수 요 케이스 그죠? 모든 실수 여기서도 이거 위에 두 케이스. 그러니까 대부분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대부분 모든 실수가 돼요. 해가. 근데 이상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있긴 하다. 그때는 이제 0을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가 무수히 많대.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잖아.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 a는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해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으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 요렇게 있거나 또는 는이 있잖아. 는이 있으니까 접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지 큰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부등식 우리가 저기 판별식 D를 쓸 수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요거 이제 문제 풀 건데 그건 좀 쉬었다 풉시다. 쉬었다가 40분까지 쉬었다가 풀게. 오케이? 자, 우리 개념 체크 327번에 327쪽에 위에 거는 제가 안 풀 거고요. 밑에 있는 거 위에 거는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몇 개만 하지 뭐. 자, 1번에 2번. 이거 해볼게. 1번에 2번. 자, 뭐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0 이하라 돼 있는데 자, 이거 풀 때는요.
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없애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서 모든 항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줘. 그래서 2x 빼기 6이 0 이상으로 항상 양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푸는 게 좋아.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야 돼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왼쪽은 작은 거, 오른쪽은 큰 거. 근데 이상이라 했으니까 요 바깥쪽을 색칠하고 나서 해를 써주게 되면 x가 뭐 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야. 또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이상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까지도 할게요. 4번 짝수모만 내가 할게. 자, 보면은 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데 일단은 얘가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고 한번 근해 공식 써볼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어라?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죠?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그거는 둥둥 떠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에는 해당하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에도 제가 요거 1번만 할게요. 1번. 자, 2번만 할게. 2번. 2번이 낫겠다. 2번을 하면은 자, 해가 뭐가 되냐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래요. 모든 실수. 자, 이게 아닌 모든 실수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니까 뭐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나오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모든 실수니까 얘가 0보다 커지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돼서 2에 대해서 모든 실수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돼서 요렇게 전개해 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요것 또는 뭐 x가 뭐 부등식인데 하나만 나오거나 하나 빼고 전부 다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았지? 요렇게. 등호가 생기면 0도 돼서 그때는 이게 아니라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때는. 근데 요렇게 나왔다는 건 x-2의 제곱인데 모든 실수니까 요거 제외하고서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x는 2가 나오면 요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하고 이렇게 접하게 해서 미치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3번에 2번도 할게요. 자, 3번에 2번은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6 더하기 k가 0 이하인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곳에 해가 극락에 많다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 내가 말했죠. x제곱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좋다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라고 만들고 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해가 많다는 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접하는 것도 되죠. 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요게 0 이하가 돼야 되고 k제곱 플러스 k 빼기 6이 0 이하라서 요것도 또 2차 부등식이네.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가 0 이하라서 k에 대해서 또 그린 거야. 0 이하니까 아래쪽이라서 마3보다 크거나 같고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 준 다음에 모양 확인해서 항상 위쪽에 그래프가 있어야 되니까 2차 함수 그려서 조건을 따져주고 그 두 조건에 맞는 그래프의 모양이 판별식의 조건을 따져가지고 쭉 풀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안 돼 있는 거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또 왜? 아, 진짜. 아니, 작년에 진짜 잘하긴 했어. 근데 갈 수밖에 없어, 니네. 니네 아니면 갈 사람이 없다니까?
야, 니네 아니면 갈 팀이 없다. 야, 니네 말고 갈 팀이 없어요. 그게 누가 가? 그러니까. 김태형이 도박꾼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태형이 도박꾼들 데리고 갈 수는 없어. LG가 가야지. 그렇다고 하나가 갈 수 있을까? 하나 못 가. 하나도 못 갈 것 같아.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fx/gx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자, 봐봐. fx가 뭐 이하가 되는 거야? fx가 gx 이하가 되는 케이스를 찾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보고서 자, fx와 gx의 교점을 표시하시면 돼요. 어디? 마이너스 2와 3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고 나서 gx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gx가 위로 블록이니까 이 부분이 gx가 더 위에 있는 거지 fx보다. 그래서 여기 사이의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상, 뭐 이하, 3 이하가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 보고서 이해해야 되고는. 색깔 있는 펜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어.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색깔 있는 펜으로 좀 도와드릴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할 거야. 그럼 일단 제일 이해하기 편한 거는 좀 갇혀 있는 걸 보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 둘 다 안 갇혀 있네. 이런 젠장. 자, fx가 플러스부터 보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플러스면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fx가 양수야. 근데 그 중에서 gx가 음수가 되는 범위를 찾는 거야. 이 바깥에서 gx가 음수가 되는 거는 여기 음수가 되죠. gx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gx가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구분 지으면 돼. 그래서 fx가 0보다 큰 부분 안에서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쪽과 이쪽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가 4보다 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반대로 이번엔 자, fx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fx가 마이너스니까 거기는 이렇게 색칠을 할게요. fx가 마이너스. 그럼 이 부분 안에서 gx가 플러스가 돼야 안 돼? 플러스가 다 되죠? 여기까지 다 플러스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2분의 3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는데 그냥 또는으로 연결하면 되겠다. 또는으로 이렇게 다 세 개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플러스 되는 거 gx가 이렇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fx가 음수가 되는 거 여기 범위만 생각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 gx가 다 플러스잖아. 그죠? 그래서 그 범위 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체킹을 해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1-1번 해봐. 1-1번. 그치?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 범위를 딱 표시해 두고 거기에서 양수냐 음수냐 생각하면 돼. 설명 더 해줘? 괜찮아? 보고 있는겨? 나도 엄청 물렸는데. 난 버스 기다리다 물려. 버스 기다리다. 너 긴팔 바지 입어서 그래. 부럽다. 나 겁나 물리는데. 습박.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거 2차 분식 푸는 건데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셔요. 자, 그래서 그리셔요. 아래로 블록에다가 마이너스 1 그려서 아래쪽이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오케이? 자, 2번도 자, 2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했니?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 무조건이야. 그래야지 편해져. 물론 그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미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하면 돼. 얘 뭐가 돼? x 빼기 4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러면 일단 그려놓고 생각해. 여기가 4죠? 근데 크다니까 여기를 제외한 거 되니까 x가 뭐가 아닌 4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모든 실수. 그치? 그 다음 3번.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가 10보다 크다. 다 오른쪽으로 이항해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 2, 5 안 되죠? 그럼 근해 공식 써볼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를 나오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근이라는 거는 실수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점을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둥둥 떠 있는 거니까 0보다 작은 부분에 해가 없어서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x제곱이 4x 빼기 7보다 크다인데 마찬가지로 다 이항해서 만들어주고 얘도 근해 공식 써보자.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아, 이거 느낌 채서 써야 되는데 얘도 둥둥 떠 있는데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 부분 색칠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사실 답 보고 유추해서 써야 되는데, 그지? 답이 하나씩 다 나오잖아, 그죠? 그죠? 자, 옆에 거 2-1번 풀어봐요. 2-4번. 2-4번만 하고 마칠게. 이걸 내가 왜 하려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데 여기에 정수인의 합이 15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일단은 요게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고 두 개를 빼면 1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1로 주고 자,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주냐?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주고 여기에 플러스를 주면 돼.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 마이너스 m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m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치? 근데 여기서 m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해를 구하면 요렇게 되죠? 아래로 볼록이 돼서 왼쪽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m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m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작다니까 이 안쪽에 들어가는 범위가 나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자 요렇게 자 마이너스 전개해서 쓸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m 플러스 2보다 작다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총합이 15가 된다고 되어 있어. 15가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정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아니지. 마이너스 m부터 시작이죠. 마이너스 m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가겠죠. 쭉 가겠지? 그 다음 0이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 그조부터 또 1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또 쭉 가서 어디? 또 m이 있고 m 플러스 1, 그 다음 m 플러스 1까지만 되겠다. 자연수니까. 이해됐니? 그러면은 결국 얘가 다 뭐가 돼? 다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는 이제 m-1이겠죠? 다 없어져요. 그럼 누가 남는 거야 사실 다 더하면? m 플러스 1만 남는 거야. 그래서 m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15가 되니까 m은 뭐가 되는겨? m은 14라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먼저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그 2차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가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부호를 정할 때 x 해놓고 얘가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줘야 돼. 그치? 그 다음 m 플러스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했는데 자 둘 중에 누가 더 작냐라고 했을 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더 작은 거고 m 플러스 2가 더 큰 거야. 그치? 그 다음 얘네들 사이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는 정수를 다 더하려면 얘보다 큰 것부터 얘보다 작은 정수를 다 더해줘야 하는데 그걸 써야 돼. 근데 얘가 음수야. 음수니까 이거보다 조금 큰 거는 마이너스 m부터 시작인 거야. 마이너스 m부터 시작해서 마m 플러스 1에 쭉 가다 보면 중간에 0이 있겠죠. 그 다음부터 1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건데 좀 써보니까 이 앞에 m이 있어가지고 얘네 둘이 싹 다 없어져서 얘밖에 안 남아서 그게 15가 돼야 되니까 m은 14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 문제 읽어보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정수의 합이 15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정수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쓴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m부터 시작이고 마m 플러스 1, 마m 플러스 2에서 0 간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1까지 해서 그렇지 m 플러스 1도 작은 거니까 이게 마지막이 돼서 얘밖에 안 남아요. 알았지? 그래서 페이지는 여기까지 331쪽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프린트 준비했어요. 요거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저기까지 저기 어디야?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거 있잖아. 우리 방금 전에 한 것까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까지 저기 줬으니까 해봐요.